안녕하세요, 한청입니다. 자, 손해사정이론 에센셜 1강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강에서는 늘 그렇듯이 이제 손해사정 이론 과목의 개구리, 개념 구조 원리부터 짚고 넘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역시나 늘 그렇듯이 보험계약법 먼저 듣고 와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쵸? 그래서 보험계약법 마스터하고 이제 손해사정 이론으로 들어오시고, 자, 그런데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1강이 아무래도 유튜브에 올라가다 보니까 아직은 뭐 수강 신청하시지 않고 보험계약법도 뭐 다 듣고 오신 것이 아닌 경우들도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보험계약법을 배웠다라는 전제하로 가는구나, 이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사실 충분합니다. 뭐 새로운 내용이 있어서 아예 보험계약법을 안 들으면 저 강의를 못 알아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1강에 한해서 이 1강에 한해서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제대로 들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보험계약법 마스터하고 이렇게 오시라는 거. OT, 보험계약법, 손해사정이론, 보험업법까지 이 순서로 커리가 일목요연하게 짜여졌다라는 거 OT부터 쭉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일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험이라는 것의 시작, 보험계약법에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자, A가 있었고 이러한 A를 여러 명 모았습니다. 그쵸? 결합을 시켜놨어요. 결합을 시켜서 보험자에게 뭐를 줘요? 보험료를 주죠. 그렇죠? 자, 결합을 먼저 시키고 위험을 가진 개개인들을 결합을 먼저 시켰습니다. 위험을 결합을 먼저 시키고 보험료를 그래서 한 명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큰 금액을 여러 명이 나누도록 했죠. 그렇죠? 그래서 위험을 또 분산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보험자는 뭐가 모여요? 보험료를 받으니까 기금이 모입니다. 기금. 자, 그럼 보험 사고가 나면 이제 이 기금에서 해당 사고가 난 사람에게 보험금을 주는 거죠. 자, 그러면 가입자들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받는다란 얘기는 뭐였어요? 내가 위험을 전가시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원래 위험을 이만큼 갖고 있었습니다. 이만큼. 근데 보험료를 나는 내고 이 위험을 보험회사한테 전가를 시켰어요. 즉, 이 전가의 의미는 보험사고가 났을 때 이 위험, 이 손해에 대해서 내가 돈으로 받는 거죠. 전가를 시키지 않고 내 위험을 갖고 있으면 이 위험은 그대로 내 손해로 될 겁니다. 내 손해가. 그렇죠? 하지만 보험료를 대가로 나는 전가를 시켜놨어요. 전가를 시켰다는 것의 의미는 따라서 사고가 나면 내가 이것을 돈으로,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계약법 1강에서의 주요 내용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전가를 시켰습니다. 전가를. 그래서 결합과 분산, 전가를 하는 것이 바로 보험이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그렇죠? 이것이 바로 보험이라는 것이었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이제 하는 것이 뭐냐면 손해사정입니다. 손해사정. 자, 손해사정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결국에는 사고가 나면 이 사고에 대해서 A가 보험금을 청구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심사를 하고 손해액이 얼마다, 보험금을 얼마 줘야겠다를 결정해서 지급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 과정이 손해사정입니다. 그 과정이. 자, 그런데 또 이것이 잘 이루어지려면 이 부분이 또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왜? 자, 이렇게 손해사정을 해서 보험금을 주는 부분은 뭐였어요? 지출. 보험회사 입장에선 지출이었습니다.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료를 받는 부분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수입이었죠. 자, 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험 경영을 잘한다는 거, 다시 말해서 또 보험 제도가 잘 유지되려면 수입과 지출이 맞아줘야 되죠. 자, 그러면 지출 측면에서는 이러한 심사, 손해사정을 잘 해서 보험금을 잘 줘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수입 측면에서는 어때요? A가 가지고 있는 위험을 잘 파악해서 적정한 보험료를 잘 산정해서 잘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위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여기도 중요하고 여기도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손해사정에서는 사실 이 위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험계약법에서는 서두에 우리가 위험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 딱 이 정도까지만 하고 그래서 이 위험을 보험에서 어떻게 지켜서 제도를 유지하느냐, 그것이 법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그것이 보험계약법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손해사정 이론에서 뭐 하겠어요? 여기에 대한 우리가 지금 이거 한 거, 이 내용 있죠? 이 내용에 대해서, 즉 손해사정과 위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나가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그것이 손해사정 이론이에요. 자, 보세요. 자, 우리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 만들어진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법이 있어야 될 거고 이론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사실은 1차 과목이에요. 1차 과목. 2차 과목은 자, 보시면 의학이론을 제외하고는 책임보험, 무슨 재산보험, 자동차 보험, 차량의 자동차 대물 뭐 이런 식으로 보험의 종류가 나가죠. 즉 무슨 얘기냐? 2차는 우리 일반론을 벗어나서 자동차 보험일 때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느냐 세세하게 약관에서, 책임보험일 때는 책임보험도 종류가 여러 개니까 각각의 책임보험들에는 이것이 약관이 어떻게 구성이 돼서 이 세 모든 사항들이 어떻게 돌아가느냐를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2차죠. 2차. 이 내용, 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우리 약관이라고 했잖아요. 약관. 그럼 자동차 보험 약관에 따라서 보험료를 받고 또 보험금도 지급하고 하는 거고. 그렇죠? 무슨 책임보험, 무슨 보험은 또 각자의 약관이 다 있을 겁니다. 그 약관을 배우는 게 2차예요. 약관을 배우는 게 2차입니다. 그래서 우리 2차 시험으로 가면, 2차 커리로 가면요. 1차에서는 보험계약법 법조문을 가지고 우리가 법조문을 기본으로 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2차 가면 제가 보험마다 이 약관을 기본으로 해서 법조문 옆에 두고 머릿속에 넣었던 것처럼 약관을 옆에 두고 머릿속에 두면서 2차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왜? 이게 근간이니까 2차에서. 이해되실까요? 자, 그럼 1차에서는 네, 이 약관 세부 내용들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법과 이론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그 법이 바로 우리가 앞서 했던 보험계약법이었던 거예요. 보험계약법. 그리고 이론이 바로 손해사정 이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1차의 과목이 있죠. 보험업법. 보험업법은 뭐냐면 이 과정에서요. 이 보험회사 있죠. 보험회사가 보험업을 함에 있어서 보험 제도를 유지하고 보험 영업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되는 것들이 보험업법입니다. 보험업법.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전체 보험이 돌아가는 것 전체의 일반적인 얘기라기보다는 보험회사의 경영행위 자체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과목의 성격이 암기, 거의 100% 암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 어떤 이해를 동반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출제되는 것이 아니고 딱 보험회사 운영에 대한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냥 100% 암기입니다. 100%. 제가 여러분들 암기 과목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암기할 내용이 많다 그래서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암기할 내용은 사실 이게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더 많아요. 여기가. 그럼 무엇을 암기 과목이라고 부르느냐?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오는 거죠. 시험 문제.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에 뭐 법조문이 어쩌고 저쩌고 있고 이것은 2년 해서 이렇게다라는 시험이 법조문이 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 뭘 물어보냐면 이 2년을 뭐 3년으로 바꿔서 물어봐요. 2년을. 아니면 또 여기에 뭐 글자가 승인, 뭐 허가, 뭐 이러한 내용들 있죠. 해지, 취소.
이런 것들을 바꿔서 물어봅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 수준. 즉 그냥 우리가 저스트 외운 것을 단순히 확인하는 정말 암기 능력을 시험하는 그러한 과목을 저는 암기 과목이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험업법은 거의 100% 암기 과목입니다. 왜? 이걸 가지고 생각해서 한번 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하는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우리는 법조문과 키워드만 딱딱딱 따서 그것만 딱딱딱 외워놓고 시험 문제는 그것이 옳으냐 틀리냐 스타일로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입력과 출력을 할 때 이거는 암기한 것 물어본다. 암기한 것 물어본다. 이런 스타일로 가야 되는 것이 보험업법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 보험업법으로 가면 굉장히 컴팩트하고 심플하게 키워드 중심으로 딱딱딱딱딱 갈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저는 그때 가서 기존과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주입식 교육을 할 겁니다. 가서 어찌됐든 그건 그때 가서 보시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자 이 손해사정과 보험계약법 보면 자 사실은 순서가 굳이 따져보자면 법보다는 이론이 먼저 생겨났겠죠. 그렇죠? 그래서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론을 하셨던 우리 교수님들이나 학자분들께서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법이 이렇게 만들어져야겠다가 이론이 바탕이 돼서 법이 될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렇게. 자, 그런데 우리 보험계약법을 왜 먼저 배웠어요? 라고 한다면 왜 먼저 배웠냐?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론 과목에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이론 과목의 장점은요. 단점부터 얘기할까요? 단점부터. 이론 과목의 단점은 정해진 범위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해진 범위가 없어요.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는 얘기입니다. 정해진 범위가 없어요. 무슨 이론, 무슨 학문이기 때문에 그냥 내고 싶으면 대까지 해서 막 연관을 시켜서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용어 자체도 굉장히 많고 다양해요. 심지어 여기서 다양하다는 얘기는 하나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각각 다른 용어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교재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 결국에는 이론이라는 것은 누가 그 교재를 썼냐, 누가 어떻게 주장할 때에 쓰는 표현인데 교수님들마다 아니면 전문가들마다 그 용어가 다르게 쓸 수 있겠죠. 특히나 이 이론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이 손해사정 이론은 주로 미국에서 먼저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험법이나 보험 상품 것들 있죠. 상품 같은 것들은 일본 거에서 많이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대학원을 가시거나 이렇게 가시면 사실 이 손해사정 이론에 관련해서는 영문 그리고 법이나 아니면 보험 상품에 관련해서는 사실 일본 쪽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 쪽 자료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관심을 가지시면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어찌됐든 손해사정 이론으로 다시 넘어오면 미국에서 사실은 외국에서 서양에서 넘어왔죠. 서양에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 지금 정리되어 있는 손해사정 이론은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시는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분들이 와서 이제 연구를 하고 정리를 하고 교육을 하면서 딱 전공서적도 쓰시고 논문도 쓰시면서 이렇게 정립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네, 이것을 굳이 한글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한글은 이거 하나로 표현되는데 여기에 영문으로 두 가지 뜻이 있거나 이러한 약간 복합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손해사정 이론에는 거의 모든 경우에 반드시 시험 문제에도 어떤 용어가 나오면 여기 반드시 영어가 뒤에 따라 붙습니다. 이 한글로 된 용어의 뜻은 이거다라고 따라 붙어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되시겠죠? 그래서 용어 자체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어떻다? 수험생분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보험계약법은 사실 어떨까요? 보험계약법은 이것도 장점, 단점을 가져가면 여기에 단점 있죠. 단점이 법에서는 장점이 돼요. 왜?
법은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법조문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딱 정해져 있죠. 우리 보험계약법도 법조문 A4 용지로 하면 한 6장 반? 6장 굳이 표현하면 다른 거 쓸데없는 거 다 떼내면 그것밖에 안 돼요. 사실. 그럼 용어도 어때요? 그 안에서 나오는 용어를 가지고 냅니다. 아무리 지지고 볶아도.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장점은 사실 범위와 용어가 좁아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심플하게 얘기해서 오케이. 내가 이거 6장만 외우면은 왜 합격을 못 하겠어? 이런 단순한 사고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보험을 처음 1차 커리를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보험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보험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면 그분들이 보험에 대해서 뼈대를 잡는데 줄기, 저 개구리를 잡는데 어떤 것이 더 편할까요? 이게 훨씬 편하죠. 이건 추상적이고 범위가 넓은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것보다는 이미 범위가 딱 정해져 있고 용어도 정해져 있고 구조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법조문의 목차가 통칙, 손해보험, 임보험, 손해보험에서도 통칙, 종류, 임보험에서도 통칙, 종류. 우리는 딱 이 구조와 용어를 가지고 배웠잖아요. 보험계약법에서. 그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보험에 대해서 이미 체계가 쉽게 이론으로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체계가 쉽게 잡힌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험계약법을 먼저 듣고 오시고 저도 커리를 준비할 때 보험계약법에 굉장히 힘을 많이 줬습니다. 보험계약법 강의수가 많죠. 거기서 뭘 하겠다. 우리 앞으로 2차까지 이어지는 보험과 손해사정에 대한 기초 작업을 거기서 다 끝내고 오겠다. 그래서 손해사정 이론에 왔을 때 보험업법에 왔을 때는 정말 그 과목에 필요한 것만 중복되는 거 다 떼고 그것만 집중해서 가겠다. 그것이 결국에는 공부의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론 과목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장점. 범위가 넓고 용어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들을 다 내기도 바쁩니다. 난이도가 깊은, 심도가 깊은 문제가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이해되시겠죠? 이론 과목의 장점은 난이도가 그래서 평이하거나 아니면 낮습니다. 보통은 간단하게 용어에 대한 것만 물어봐요. 용어에 대한 것만. 개념에 대한 거. 간단하게. 하지만 우리 보험계약법은 어땠어요? 범위가 좁습니다. 6장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서 40몇 년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판례, 사례, 매 문제마다 그걸 갖다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점은 난이도가 높다. 이게 제가 기본적으로 항상 자격증 시험 강의 시작할 때마다 강조하는 여러분들 자격증 시험이라는 것은 그리고 손해사정사 시험이라는 것의 기본적인 구조 원리가 여기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 수능 시험 보는 게 아니죠. 최고의 효율성을 가지고 일단 1차는 합격이잖아요. 100점 맞을 필요도 없고 합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컨셉을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을 다르게 해서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손해사정 이론하니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볼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 자, 난이도가 그래서 평이하고 낮다. 그리고 하지만 단점은 범위가 많고 용어도 다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 결론은 뭐냐면 심도 있게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죠. 심도 있게. 자, 그리고 이 점이 사실은 가장 큰 단점이죠. 가장 큰 단점. 범위가 정해져 있으면 시험이 어렵더라도 이런 자신감은 있어요. 저 범위 안에서 내가 들고 파고 막 하면은 어찌됐든 저 범위 안에서 나온다. 라는 자신감은 우리가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범위나 용어가 정해져 있지 않은 시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당장 이걸 공부하는데도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그러한 슬픈 기간, 슬픈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시험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면 전략을 그래서 첫 번째는 약간 손해사정 이론 과목을 방어 과목으로 가져가야죠.
방어 과목. 자, 방어 과목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공격 과목과 방어 과목으로 나누면 공격 과목을 보통은 여러분들이 전략 과목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쓰시죠. 그래서 공격 과목은 점수를 높게, 방어 과목은 딱 합격 수준까지만 하는 거, 방어적으로 공부하는 거. 그것이 이제 방어 과목이라고 저도 표현을 하는데, 자, 보험계약법과 보험업법은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그 중에서도 보험계약법은 난이도가 좀 높고 보험업법은 난이도도 낮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둘을 공격 과목으로 가져가고, 이 중에서도 보험업법은 최전방, 그래서 완전히 고득점을 목표로 가고, 보험계약법도 어느 정도 고득점을 가져가야 된다. 왜?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험계약법에서 조금 심도 있게 힘을 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손해사정 이론은 어떻다?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심도 있는 문제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방어적으로 가야 된다. 방어적으로. 방어적으로 간다는 뜻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합격선을 딱 넘길 건가? 그걸 고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행히도 OT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1차 시험은 객관식이잖아요. 40문제입니다. 그렇죠? 이 그래프 제가 그려드렸을 거예요. 자, 이 밑에가 공부량이라고 치겠습니다. 공부량, 공부 노력이라고 치고요. 여기가 이제 점수라고 하면 20점, 40점, 60점, 80점, 100점 이렇게 있으면 100점 있으면 우리가 꽈락은 40이죠? 꽈락은? 그럼 안전빵으로 하면 60 정도까지라고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목표로 한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공부량, 공부 범위가 이렇게 형성이 될 겁니다. 40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에서 변별력을 주겠죠. 근데 문제는 나머지 것들이 사실은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잘 몰라요. 특히나 이론 시험은. 이해되실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 윗부분은 이렇게 돼요. 100점은 이렇게 갑니다. 도대체 어디까지를 해야 어떤 문제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어디까지를 손대서 공부해야 되느냐. 그거 한 문제 맞추려고. 이렇게 접근이 되시죠. 그런데 40문제나 되고 1차 시험, 객관식 시험 절대평가기 때문에 이 영역은 어떨까요? 이 영역은 무조건 매년 나오거나 아니면 적어도 1년에서 2년 주기로 나오는 진짜 에센셜한 내용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1차에는. 그럼 우리는 이거를 마스터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이거를 해서 100점을 맞을 필요도 없는 시험에 이거 나올지도 안 나올지도 모르는 부분을 막 들고 파는 것보다 지금 딱 구조가 분석을 해보니까 구조가 이런데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딱 요 정도 선에 맞춰서 합격하고 그 다음에 계약법, 보험업법에서 좀 점수 높게 맞추고 그러면 충분히 60점 넘으실 겁니다. 1차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여러분들 맞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어서 없으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필요한 것이 결국에는 자, 그렇다면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죠. 저는 강사로서. 방금 말한 빨간색 부분, 이 에센셜에 들어가는 내용은 뭘까?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시험에서 이 에센셜한 내용은 뭘까를 저는 고민하겠죠. 그래서 우리 손해사정 이론 과목은 공부를 이렇게 할 거예요. 200% 기출 중심을 가지고 할 겁니다. 200%.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첫 시험부터 해서 기출 분석을 다 해요. 무조건. 그러면 파트가 딱 나뉩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얼마만큼 나오는 통계가 나와요. 그러면 주로 나오는 이거를 좀 이게 전체 시험이라고 볼게요.
전체 시험 범위입니다. 여태까지 기출을 분석한 결과 해당하는 시험 범위예요. 그럼 이것이 딱 파트가 나뉩니다. 파트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중에 하나의 파트가 위험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 또 이 위험은 나누면 위험의 뭐 의미에 대한 이야기들 쫙 하고 위험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쫙 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쫙 할 겁니다. 그럼 또 나가 볼까요? 그럼 위험 관리에서는 또 뭐 기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기법. 그럼 이 기법은 또 통제적인 기법, 그다음에 돈을 활용하는 재무적인 기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재무적인 기법 중에 하나가 또 보험이에요. 보험, 돈을 가지고 하는 거죠. 보험료를 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서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주고. 그래서 보험도 이 많은 위험 관리 방법 중에 저스트 하나입니다. 재무 기법에 해당하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된다? 우리가 해왔던 파트가 나눠지고 우리는 이 안에서 보험계약법에서도 해왔듯이 키워드 트리를 중심으로 해서 딱 키워드만 딱딱딱딱딱 따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어떻게? 넓고 얕게. 넓고 얕게. 여기서 얕게라는 뜻은 너무 얕게는 아니고요. 그냥 난이도 하에서 중정도의 깊이. 그러니까 완전 깊이는 안 들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얕게라는 의미가 너무 얕게 수면만 스치듯이 가는 건 아니고요. 깊게 안 들어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게 궁금하시죠? 어떻게 나눠지는지. 자, 이거는 제가 임의로 제 사견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요. 기출을 200% 기출을 가지고 한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파트가 됐냐면 저는 이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계약법 이론화 파트라고 불러요. 계약법 이론화. 계약법 이론화 파트는 뭐냐면 계약법에서 배웠던 내용들 있죠. 그게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단 표현이나 용어, 키워드들만 약간 이론적인 용어로 바뀌어서 나와요. 법조문에 쓰이는 용어가 아니라 약간은 이론적인 용어로만 바뀌어서 나옵니다. 즉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약간 과장을 보태면 보험계약법 마스터하고 오신 분들은 손해사정 이론 하나도 안 배워도 여기 있는 파트들은 다 푸실 수 있어요. 약간 과정을 보태면. 그래서 제가 우리 파트를 나눌 때에 계약법 이론화 파트라고 교재에 따로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저 문제풀이 드릴에 가시면 제가 따로 계약법 마스터 이론화 마스터 77이라고 해서 딱 77문제를 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하는 과정이 있는 거 교재에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계약법에 대한 내용이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처음 그렸을 때 결국에는 뭐에 대한 이야기를 이론화한다? 위험. 위험에 대한 이야기. 특히나 이 위험과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거.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이야기. 자, 세 번째는 뭐를 해야 되겠어요? 세 번째는 보험 경영에 대한 이야기 제가 했었죠. 수입 지출과 함께. 결국에는 위험을 어떻게 잘 측정을 해서 보험료를 어떻게 산정을 합리적으로 잘 할 거냐.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해서 보험금을 잘 줄 거냐. 잘 손해사정을 해서. 그래서 세 번째는 보험 경영, 보험 수리에 대한 파트가 있고 네 번째가 이제 손해사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해사정. 그래서 조사하고 지급하는 부분이 이 손해사정 부분이에요. 자, 그럼 손해사정에도 또 나뉩니다. 손해사정에도 손해사정을 하는 일반적인 이론. 일반 이론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일반적인 이론. 그 다음에 재물보험. 재물보험. 그리고 책임보험의 손해사정 이론 해서 파트가 크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저 키워드 트리 그래서 정리를 짜자작 해 나갈 겁니다. 이것을 하는 과정이 에센셜이에요. 이것을 하는 과정이.
되시겠죠? 그래서 키워드 트리를 이런 목차를 가지고 우리가 할 거다라는 거. 되시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두 번째. 계산 문제는 확실히 하고 가야 됩니다. 맞춘다 생각하고 가야 돼요. 왜? 계산은 자, 우리 전체적인 손해사정 이론의 시험의 난이도가 어떻다 그랬어요? 낮죠? 계산 문제도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어려운 막 꼬아서 이렇게 막 수능처럼 절대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러면 계산은 사실은 식은 공통적으로 우리 다 쓰죠. 용어는 쓰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개념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식은 공통적으로 쓰죠. 보험금 계산할 때, 보험 요율 산정하는 식, 뭐 이런 식은 다 공통적으로 씁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그렇죠? 계산 문제에 있어서는 손해사정 이론의 단점인 범위와 용어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 계산 문제에서는 사실 적용되지 않습니다. 별로. 그 말은즉슨 난이도도 낮고 범위도 정해져 있는 부분은 계산 파트이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확실히 풀고 가야 된다. 여기서는 점수를 얻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 드릴 과정에는요. 드릴 과정에 제가 계산 문제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만들어 놨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배울 건데요. 제 이번 손해사정 이론 커리큘럼의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시험 노트를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시험 노트를. 그래서 복잡하게 하지 않고 강의 과정이 딱 끝났을 때 그 시험 노트 그리고 교재에서의 체크했던 거 교재에서의 노트 그거 합쳐서 그것만 계속 보셔도 충분히 에센셜하게 합격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렇죠? 왜? 구조가 저렇기 때문에. 되시겠죠? 그것을 제가 이제 EDF 노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우리 첫 번째 이 노트 에센셜 노트에서는 말 그대로 기본 이론 과정이죠. 기본 이론. 아까 말했던 목차 부분의 이론적인 내용들 쫙 정리를 해갈 거예요. 그래서 필기로 해서 제가 설명도 하면서 쫙 정리를 노트를 만들어 드린다 생각하고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교재는 여러분들 보조적인 수단으로 삼으시면 되겠어요.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해되시겠죠? 그냥 그렇게 가져가시고 주요 내용은 판서와 필기로 해서 노트 정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드릴 D노트. 자, D노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트가 아까 말씀드린 계약법 이론 부분 있죠? 이 계약법을 마스터하는 계약법 마스터 77이 있어요. 이 파트. 그리고 여기에 제가 플러스 알파를 좀 시켜서 계약법 부분을 마스터를 쫙 할 겁니다. 빠르게.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드릴로 들어가면 우리 보험계약법 하고 오신 분들은 드릴이 베이직 드릴과 레벨업 드릴로 나눴죠. 근데 왜 그랬냐면 계약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레벨업 드릴이라는 과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제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준 거고 사실은 손해사정 이론은 굳이 레벨업 드릴로 갈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우리 베이직 드릴 문제가 있고 그 다음 이어지는 게 우리 파이널 노트 가서 바로 보험계약법에서 했던 그 기출 분석을 할 거예요. 바로.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 베이직 드릴, 기본적인 개념들이 문제로 나왔던 것들 다룬 다음에 바로 기출 수준으로 가도 이론 부분은 충분히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대신에 제가 이 베이직 드릴의 문항수를 조금 많이 했어요. 한 121문제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계산 문제의 비중을 높여놨습니다. 계산은 확실히 하고 갈 수 있도록. 되시겠죠? 그리고 보험계약법에서 레벨업 드릴을 이 기출 분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의고사 보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제 생각에는 합격 점수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손해사정 이론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험계약법 1차를 합격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 동차 합격을 하시려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동차 합격의 포인트는 사실은 2차입니다.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2차. 왜냐하면 2차는 어렵고 주관식이고 상대평가니까 점수를 잘 맞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어려워요. 문제도 10문제밖에 안 됩니다. 즉 1차처럼 문제가 40문제면 반드시 매년 또는 1, 2년 출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근데 2차는 문제가 10문제예요. 즉 올해 출제가 되면 당분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선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것이 2차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죠. 물론 계산 문제나 이런 것들은 반복되는 건 있습니다만 그 외의 것들은 뭐가 나올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2차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 손사 자격증이 이제는 다 통합이 돼서 신체 재물 딱 이렇게 나눈 상황에서는 과목도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공부를 하시기에 좀 많이 빡세졌다. 결코 이 손사 시험이 만만한 시험은 아니다. 물론 고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준고시 정도로 표현해도 글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진짜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동차 합격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1차는 무조건 효율적으로 가야 되죠. 그렇죠? 1차 최소한의 시간만 투자해서 1차 딱 합격선까지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현명하신 분들일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2차에 다 투자하고 그런 측면에서 1차를 좀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거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 그러면 2차 공부를 무조건 먼저 해야 되나요? 1차는 필요 없나요? 이런 소리 그거는 근데 이거는 다음 얘기예요. 사실은 어떤 과목이든 어떤 공부든지 간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뭐 실무도 하셨고 아니면 내가 뭐 전공도 했고 해서 이론은 어느 정도 됩니다. 이거는 내가 혼자 책 보고 공부해도 되겠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2차부터 하실 수 있죠. 당연히 공부하시면 되죠. 그렇죠? 근데 내가 보험을 처음 합니다. 보험의 A부터 G까지 몰라요. 전혀. 근데 2차 공부부터 한다?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사칙연사도 못하는데 미적분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본인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남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다만 객관적으로 지금 봤을 때 동차를 노리시는 분이라면 1차에서는 무조건 효율성을 가져가야 된다 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1차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제가 접근을 하는 거고 저도 커리를 이런 식으로 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이제 교재 첫 번째부터 들어갈 겁니다. 그럼 교재 첫 번째를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챕터 1 해서 보험계약법 이론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들을 몇 개 실어놨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기출된 문제입니다. 근데 보시면 다 이 파트는요 다 실제 기출 문제예요. 다 이 파트는 보험계약법 마스터하고 오신 분들이라면 지금 다 풀 수도 있습니다. 다 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 보신 용어들일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 말은 즉슨 다음 시간부터 진행되는 이 보험계약법 이론화 파트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약법 배웠던 내용 있죠?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조금씩 플러스 알파를 해서 완성을 시키면 진짜 이 보험계약법 이론화 파트는 다 푸실 수 있습니다. 그거를 진행을 할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